자, 지금 저희가 캠트로스의 분봉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 촬영 기준으로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3분봉 차트를 촘촘하게 해서 이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부분에서 뭐 사고 팔고를 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만 했을 수도 있고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이 딱 되면 본인이 상정했던 상단 박스인 6,50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기분 좋게 수익 났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빠르게 수급이 붙고 이렇게 올라가고 돌파되는 이런 시점에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약간 좀 허무하게 돼서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랐을 것이고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 매매했던 그런 근거들이 있을 텐데, 상황적으로 6,000원에서 6,500원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평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6,000원 부근, 요 아랫 부근에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대충 6,000원, 6,100원 요 정도로 갖고 있었던 사람, 혹은 더 빨리 해서 여기 요 정도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데 이제 눌림처럼 보이는 데서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6,500원 부근에서 돌파를 노리고서 들어갔다가 약간은 물리고 조정받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좀 어떤 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좀 평단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평단이 불리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붙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네 못했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단 하나만 놓고 봐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요. 이렇게 세 부류 중에서도 또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잘 사서 어딘가 위에서 그냥 적당히 팔고, 그리고 이걸 봤더니 내가 팔았으면 안 됐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잘 사서 여기까지 그냥 잘 끌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눌림, 이 고점, 이 상황에서도 쫄려가지고 팔아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를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면은 총 6가지 케이스입니다. 1, 2, 3번의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 안에서도 미리 팔아가지고 후회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붙잡고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라고 물어보는 케이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상황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평단 하나만 놓고 봐도 크게 봐서 6가지의 이제 상황적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각기 다른 이 6분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게 좋았을까, 심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두루두루 좀 짚어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평단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얘기는 저희가 오늘 결국 얘기하는 거는 이 상황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같은 A파동을 활용하더라도 앞단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그런 게 달라질 거고,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행동 패턴, 기술적인 매매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종목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매수하고 누구는 매도하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더라, 그게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더라, 이런 아이러니함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잘 매수한 사람들, 1번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앞선 상황에서 여기서도 따지고 보면은 돌파죠. 돌파할 때 돌파의 초반에서 잘 잡은 거죠. 그러면은 이 돌파 매매를 잘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당장에 여기서도 또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나뉠걸요. 돌파하자마자 바로바로 단타 스캘핑으로 매도해서 끝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거 보면은 아쉽겠죠.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돌파 매매를 잘하고 나서 여유 있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한 돌파를 했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약간 쫄리니까 팔기 바쁜 거예요. 여기서 여유가 좀 생기면은 조금 더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경험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단타 스캘핑으로 끝내는 이유는 또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본전에서 정리를 하게 되거나 잘못하면 손절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니 이제 기회 줄 때 2, 3%라도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단타나 스캘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여유를 줘라라는 얘기는 적어도 뭐 장터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단기적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을 해라라는 식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뒤바꾸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회 안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하던 것만 고집하지 말아라 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서 단타로만 끝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돌파 매매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빠른 회전, 빠른 수익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수익 극대화나 이렇게 몰고 가면서 더 큰 수익 이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를 꼭 짧고 확실한 수익으로만 취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나는 다 알아 이해하는데 나는 내 스타일이 돌파 시에 단타 스캘핑이야 거기에 대해 후회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뭘 물어봅니까? 여기서 다시 하겠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의 결이 이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늘 상정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단타를 해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변화를 주면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여유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의 다른 사람, 첫 번째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다른 케이스, 여기까지 일단 잘 들고 간 사람,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들고 갔을 때 어떻게 할까 놓고 보면 저는 일단 들고 가는 과정에서도 이 중간 박스에서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이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기서도 들고 간다면은 매수, 매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팔아야겠죠. 근데 다 팔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사줘야 돼요. 사준다는 게 박스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평단 조금 올라온다라도 이런 데서 비중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이제부터는 비중을 키워가면서 수익을 더 잘 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이런 데서도 수익 챙기면서 조금씩 이런 BS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박스 돌파할 때 여기서 전략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쭉 이어가면서 드립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큰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내 평단이 유리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박스 안에서 되게 저점에서 좋은 평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여기서 얼마나 팔아야 돼요? 뭐 얼마나 사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 깜냥대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요거 한정으로 보면 최저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단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동안에 뭐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여기서 그런 걸 이제 이점을 살려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평단 올라가도 좀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여기서 진작에 다 안 팔고 여기까지 기대감을 갖고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마냥 존버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챙길 거 챙기고 뭐 수익도 극대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런데 이 박스의 중간 부분에서 매수한 케이스인데 뭐 요런 사람들은 이제 박스권 매매할 때 이제 적당히 가격 고려하면서 주가가 박스 돌파해서 레벨업 되고 나서 박스 새로 생기고 나면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뭐 눌림목 매매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박스 중단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애매하다라고 한 거는 상대적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높은 평단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A파동처럼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갖춰놓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기회가 있을 때 평단을 조금이라도 박스 하단으로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이 기회가 주어질 때 평단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뭘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당연히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박스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이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박스 고점에서 매도하다 보니까 전략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일부 매도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A파동을 어떻게 만나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박스 고점 맞고 자꾸 떨어지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다시 사고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게 그 당시에는 수익이 좀 더 커 보이니까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팔면 수익 더 많이 챙기니까. 그리고 싸지면은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들은 A파동은 무조건 놓칩니다. 그 사람들이 A파동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것도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싫고 나는 유리한 평단을 가지고 A파동을 넘어가고 싶다면은 답은 여기서 매도할 때 부분 매도를 해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 6번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평단이 뭐 6,400원, 6,500원 이런 데서 박스의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왜 매수했을까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6,500원 돌파 트라이한 사람들, 돌파 시도한 사람들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어찌됐든 약간 다소 비싸게 산 사람들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 A 파동을 만나지 못하고 비중을 다 뺏겼다, 다 매도했다, 그런 경우는 저는 떨어질 때 손절했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런 데서 본전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보합권 탈출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거든요. 일단 저는 이런 케이스 5번 케이스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애초에 매수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이런 트라이 했다가 실패했네 바로 탈출해야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 위에서 그런 트라이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대로 갖고 간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평단 작업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밸런싱 하면서 평단 낮추게 되면은 똑같이 박스의 상단에서 샀지만 처음 시작은 거기서 시작했지만 내 평단은 아까 3번 4번 케이스 두 번째 이 박스 중단에서 샀었던 사람들하고 여기서 산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나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외적으로 여기서 샀는데 바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차피 사자마자 올라갔으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그 전에 샀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었던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6가지에선 3번 4번 케이스 박스 중단에서 샀었던 사람들하고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6가지 다른 사람들이 A 파동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런 큰 파동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거 실제로 저희 클럽에서 제가 이 앞부분에서 코칭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실제로 7,000원 지나갈 때 또 다시 여기 6,000원대랑 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잘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잘 가지고 넘어가는가, 산을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가 이 섬세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은 제 기준에서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평당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6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비중이라는 관점을 두잖아요. 그럼 비중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는 다시 바뀝니다. 비중이 들어가면은 이 6가지 케이스가 다시 12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수급이나 파동이나 아니면 자신의 실력이나 계좌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의 수가 계속 바뀌어서 뭐 한 1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100개도 넘는 경우의 수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이거를 100가지를 다 나열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거 찾아가지고 아 나는 78번째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냥 되게 많이 익숙해지면서 감각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미리 알고 있고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하는 이유고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 판단을 되게 섬세하게 해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볼수록 좋고요. 모든 매매를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상황을 많이 가정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데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지부터 되게 막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희가 계속 클럽 얘기를 하는데 클럽에 오시면은 저희가 종목 드리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본이고 사실 더 가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코칭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종목이 공유가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상황을 좀 좁혀서 보는데 일단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클럽이.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말로는 이해하는데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한번 가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또 이제 그 상황별로 막 100가지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78번째인지 뭐 82번째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면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그럼 이걸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박스도 그냥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 박스가 이제 바뀌고 위로 올라갈 때 또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도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숨이 막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경험하다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 기회비용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할 때 손절 안 하면 그거 기회비용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식 생활을 해나가느냐. 초창기 그 1, 2, 3년 그때는 적어도 진짜 너무 중요한 때고,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도 이미 매몰된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고 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 주식이거든요. 물론 각자 능력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크게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좀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겁니다. 적어도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은, 올바로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수백 분의 회원분들이 그걸 증명하고 계신데, 작든 크든 본인의 그 그릇 안에서 성공을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걸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클럽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얘기 좀 제가 볼 땐 너무 중요한 얘기고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좀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 부분에 안내가 있거든요. 댓글란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카페 가입 안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더 유튜브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